안녕하십니까. 이영진 교수입니다. 13주차 회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C 전체 병렬 회로 하기 전에 RL 병렬 회로, RC 병렬 회로를 각각 살펴보고 RLC 병렬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RL 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가 다음과 같이 저항과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교류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R이 될 테고 여기가 L이 되겠죠. 자, 이때 병렬 회로에서는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고, R에 흐르는 전류를 I의 R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L에 흐르는 전류는 I의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키르호프 일단 먼저 오미 법칙을 적용해서 각각의 전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I의 R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오미 법칙이니까 R분의 이 인과되는 전압이 V라고 한다면 R분의 V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기본적인 표현은 시력값으로 기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벡터 표현을 위해서. 그리고 I의 L은 어떻게 될까요? L은 자, L에 걸리는 L에서의 리액턴스 X가 두 가지가 있댔죠. L에는 XL이라는 게 있고 C는 XC라는 게 있댔습니다. 그죠? 자, XL은 오메가 L이 될 거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위가 하게 되면 둘 다 단위는 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XL을 우리가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IL에 흐르는 전류 I는 XL분의 V가 되겠죠. 자, V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결국 전체 전류 I는 결국 I의 R 더하기 I의 L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벡터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를 적용한다면 얘가 벡터고 얘도 벡터라고 한다면 여기는 J 오메가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J 오메가가 여기에 붙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J의 그죠? X L분의 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호도 어떻게 될까요? 이 기호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 기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IR은 R분의 V이고 마이너스 J의 XL분의 V라는 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V를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러면 R분의 1만 남고 다음은
마이너스 j의 xl분의 1만 남을 겁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 곱하기 y로 쓸 수 있고, 이때 이 y가 뭐라고 했죠? y를 우리가 어둠이 턴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드미턴스는 G와 B의 합으로 이루어진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G가 될 거고, 이 부분이 BL이 될 겁니다. B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G는 뭡니까? 컨덕턴스고, 그죠? B는 서셉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자, 이제 우리가 y를 구했으니까, y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y는 r분의 1의 마이너스 j의 xl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g 마이너스 j의 bl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y를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병렬에서 구해야 될 게 주로 위상차도 구해야 하고, 이 둘 간의 그 벡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y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y의 크기는 우리가, 그죠? 복소수에서는 r분의 1을 제곱하고, 그죠? 더하기 xl분의 1을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한번 벡터로 그려 보겠습니다. 벡터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로 그리면 우선 실수축을 그리고요. 네, 실수축을 그리고 허수축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허수축을 그리고, 자, 여기서 r분의 1은 크기가 양의 방향이죠. 실수축의 방향이고, 예, r분의 1은 실수축의 방향이고, 이런 크기를 가질 겁니다. r분의 1. 자, xl분의 1은 보면 부호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고, 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xl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xl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가 xl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갖는 마이너스로 그런 벡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y라는 벡터는 결국 이 두 벡터의 합성이 되겠죠. 복소 평면에서. 자, 그래서 그 합성 벡터는 지금 이런 벡터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을 y라고 표현할 수 있고, y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을 루트하면 구해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때 이 세타를 우리가 위상차라고 하죠. 이 세타를 구하려면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구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네, r분의 1에 마이너스 xl분의 1이 되겠죠. 이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xl분의 r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를 해서 마이너스 xl분의 r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상차와 그리고 벡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r 있죠? i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i의 마이너스 i의 ir 마이너스 j의 i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쓰면 결국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i는 i의 r 마이너스 j의 i의 l이라는 식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것을 벡터로 다시 그리면
그러면 i의 r은 r분의 1과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될 거고 크기는 i의 r만큼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i의 l은 허수축에서 이게 허수축이죠. 이거는 실수축이고 허수축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가 il만큼의 마이너스 방향 크기를 갖는 벡터가 될 거고 이 두 벡터의 합이 결국 네. 이것이 i라는 벡터가 될 겁니다. 이때 위상차 이 세타는 결국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서 구했던 세타와 여기 i에서 구한 세타는 동일한 위상차가 되겠죠. 즉 어드미턴스나 임피던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위상차이기 때문에 자 이때 i의 벡터는 이렇게 되고 i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i의 크기는 결국 어떻게 되죠? i의 r 제곱 더하기 i의 l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탄젠트 세타부터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를 하면 뭐분의 뭐죠? i의 r분의 i의 l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아크 탄젠트 가로 열고 i의 r분의 i의 l이 됩니다. 자, 부분 이때 마이너스 방향이 있겠죠?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결국 역시 i분의 i의 r이 되겠죠. 여기서 세타를 구하면 아크 코사인 가로 열고 i는 i분의 ie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부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도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각도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위상차를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습니다. 또 외에 또 다른 식을 하나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식이 있는데요. 자, 요 코사인 세타가 결국은 코사인 세타는 결국 i분의 i의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오미 법칙을 각각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i의 r은 g의 v가 되고 i는 y의 v가 되겠죠. v를 없애면은 결국 y분의 g가 될 겁니다. 자, y는 얼마였습니까? 자, y는 이게 y죠. 그죠? 이게 y였죠. 그 다음에 g는 r분의 1이었고, 그죠? 각각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 그리고 g는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내부에 이것을 통분을 하고 루트를 좀 각각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씌우면 밑에 루트를 전체 통분을 하고 하면은 일단 통분부터 해볼까요? 안의 식은 r 제곱 xl 제곱에다가 xl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안을 통분하면 위에는 r분의 1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쓰면 밑에 거는 요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풀고 r xl이라고 되고 위에 거는 그냥 루트가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남아있는 것은 r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r과 이 r은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식은 다시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루트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xl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r이 제곱 더하기 xl이 제곱 루트 분의 xl이라는 이런 식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식이 또 여러 가지 자격증 문제나
문제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세타를 구할 수도 있죠.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 코사인 가로 열고 그죠? 루트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분의 xl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위에 또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 코사인 i분의 ir로도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또는 또 뭐 있습니까? 아크 코사인 또는 탄젠트로도 구할 수 있었죠. 아크 탄젠트 i r분의 마이너스 ir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위상차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 되겠죠. 또 그죠? 역률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R과 L의 벡터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RC 병렬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RC 병렬 회로. 자, RC 병렬 회로는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교류를 인가하고 병렬 회로에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는 우선 키로그래프 제1법칙이 편리합니다. 자, 우선 이것을 우리가 C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를 우리가 I, C에 흐르는 전류를 I에 C, R에 흐르는 전류를 I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급되는 전압은 V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I에 R 더하기 I에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IR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IR은 옹의 법칙으로 R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I의 C는 어떻게 됩니까? 자, XC분의 V가 되겠죠. 자, XC분의 V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직렬 회로에서 배웠듯이 자, XC는 어떻게 됩니까? XC는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습니다. 왜냐하면 XC는 J의 오메가 C분의 1이었는데 J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J가 붙을 거고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놈을 벡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J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나 봅시다. 자, 그러면 I의 R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V가 될 거고 요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IC는 J를 올리면 J의 XC분의 V. 그죠? 자, 이거는 복소수에서 보셔야 됩니다. J의 제곱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J 곱하기 J는 항상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J가 올라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J의 XC분의 1이 될 겁니다. V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V를 묶어내면 R분의 1에 더하기 J의 X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때 R분의 1 더하기 J XC분의 1을 우리가 Y라고 해서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G가 될 거고 이 부분은 BC가 될 겁니다. 그죠? 그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Y를 구할 수가 있죠. Y를 구하면 Y는 결국 G 더하기 J의 BC가 되는데 이때 G는 R분의 1이 되고 BC는 J의 XC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xc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오메가 c가 되겠죠. 왜냐하면 xc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거는 오메가 c가 될 겁니다. 그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y라는 벡터를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죠? y라는 벡터를 구해냈는데, 자, 이 y라는 벡터의 크기와 위상차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y를 벡터로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y를 먼저 벡터로 한번 그려보면, 자, 실수축과 허수축을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먼저 g는 어떻게 될까요? g는 전압과 동이상이 되겠죠. 이 전압이 사실은, 수평충에 이 전압이 이루어져 있고, 이때, g는 동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g입니다, g. g는 r분의 1이죠. 그리고 b는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허수축의 플러스 방향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허수축으로 플러스 방향을 가지는 BC의 크기를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오메가 C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둘 벡터의 합을 하면, 그죠? 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Y가 되겠죠? 이게 Y라는 벡터가 되고, 이때 이 Y의 크기, Y의 크기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 c분의 1의 제곱 해서 y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위상차, 어드미턴스에서 발생되는 위상차, 이 세타는 어떻게 보면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타는 아크 탄젠트, 그죠? 뭐분의 뭐죠? 탄젠트가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R분의 1의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R분의 1의 x c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다시 쓰면 아크 탄젠트 x c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상차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위상차를 구했지만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식을 다시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또 복소평면을 그려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식은 또 이렇게 우리가 복소평면을 그리고 자, 여기가 실수축이 될 거고요. 여기는 허수축이 될 겁니다. 자, 전류의 위상은 실수축과 동이상이 됩니다. 그죠? 전류 IR은 동이상이 될 거고, IC는 수직축으로, 그죠? 수직축으로 양의 값을 가지겠죠. IC는 지금 보시면 IR 플러스 J의 IC이기 때문에, 자, 이들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이것이 바로 I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가 위상차가 되고 이 크기가 I가 될 겁니다. 자, 그럼 I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IR의 제곱 더하기 IC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차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세타로 하면 코사인 세타 아크 코사인 세타 가르고 I분의 IR로 구할 수 있고, 또는 아크 탄젠트로도 구할 수 있죠. I의 R분의 I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를 한 두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101페이지네요. 101페이지에 예제 3-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30ohm과 XL 유도 리액턴스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회로에 1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니 전체 전류가 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유도 리액턴스 XL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우선 회로를 하나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지만 일단 저항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코일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죠? 병렬 회로에 전원을 교류를 인가했습니다. 그죠? 교류를 인가했고, 이렇게 인가를 하니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I인데 이 I가 얼마죠? 5A더라. 5A더라. 그리고 저항은 30ohm이고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XL을 지금 모르는데 이 XL을 지금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공급되는 전압은 120V. 주파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전류를 구한다면 IC라고 했을 때 이 전류를 구한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볼까요? IC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IC는 XL분의 V니까 XL분의 V니까 여기서 XL은 그죠? IC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V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IC만 알면 XL을 구해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IR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IR은 우리가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IR은 R분의 V겠죠. R이 얼마냐면 30ohm입니다. 그죠? V는 120V고 계산을 하면은 약 4A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체 전류가 지금 5A라고 나왔죠. 자, 그럼 우리 공식이 전체 전류 I는 우리가 복수수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I의 R C가 아니고 L이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C가 아니고 L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J의 I의 L이 되는데 I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I의 크기는 루트 I R의 제곱 플러스 IL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이 양변을 제곱을 하고 여기도 제곱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I의 제곱은 IR의 제곱 더하기 IL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은 IL에 의한 식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IL의 제곱은 I의 제곱 마이너스 I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가하면 그죠? 양변에 루트를 가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I의 다른 색으로 할까요? I의 L은 루트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I 값하고 IR 값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에 I가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네, 답은 4만피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자, 그러면 4만피아니까 이 4만피아가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 가면 되겠죠. 그죠? 예. V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3분의 120. 그럼 답이 45옴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5옴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그 복소수에서 흔히 있는 방식이니까 이 방식으로 푸는 게 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뭐 Z를 구하거나 Y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방식으로 간단하게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는 이제 RC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RC 예제는 이제 일단 책에는 없는데, 책에 RC 예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RC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일단 저항이 있고요. 다시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회로에 전압을 일단 인가를 했고, 네, 여기에 전압을 12V를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ohm이고요. XC가 4ohm입니다. 알겠죠? C 값이 아니라 XC 값이 4ohm이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R은 얼마냐, 또 여기 흐르는 전류 IC는 얼마냐, 이때 위상차는 또 얼마인가, 그 다음에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I, IR, IC,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의 R은 간단하겠죠. IR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여기가 V라고 한다면, V 해서 간단하게 R이 3ohm이고 V가 12V니까 이거는 4A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IR을 구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I의 C도 간단하죠. I의 C는 XC분의 V죠. XC분의 V니까 XC가 4죠. V가 12V니까 약 3A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로 해서 구하죠. I의 R 제곱 더하기 I의 C의 제곱 하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값은 5ohm이 나올, 5A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I는 5A가 나왔습니다. 즉, 이렇단 얘기는 여기 I라는 벡터는 I의 R 벡터 더하기 J의 IC라는 벡터고, 그죠? 이걸 쓰면 4 플러스 J의 3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R분의 C죠. I, R분의 I, C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 탄젠트 값은 R이 4고 C가 3이기 때문에 값은 약 36.5
87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라도 값은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아크 코사인, 네. 이때는 i분의 i r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아크 코사인 5분의 4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각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아크 코사인 4 나누기 5 하면 동일한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코사인 세타죠. 자, 코사인 세타는 세타 값을 넣어도 되고,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i분의 i r이니까 5분의 4 하면 약 0.8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다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탄젠트, 아크 탄젠트라든지 아크 코사인은 이쪽에서 요 구해내는 방식, 공식들을 참조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C 회로는 그렇고, R 회로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죠? 예, 또, 이런 방식도 있었죠, 그죠? 예. 자, 일단 예제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RLC가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회로에 대해서 어드미턴스나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순식값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용값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i의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i의 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i의 r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르호프의 제1법칙에 따라서 이 노드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기 때문에, 자, i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i는 i의 r 더하기 i의 l 더하기 i의 c, 이런 벡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IR은 어떻게 구하죠? I의 R은 R분의 V죠? R분의 V. I의 L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XL이었죠? XL분의 V. I의 C는 XC분의 V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 부분은 허수기 때문에 미상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J가, 여기는 J가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들어갑니다. 예, 이전에 앞쪽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J의 XL 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J의 XC분의 V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I라는 것은 우리가 R분의 V 마이너스 J의 XL분의 V 더하기 J의 XC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V를 묶어 보겠습니다. V를 묶어 내보면 R분의 1, 자, J도 합치겠습니다. 플러스 J의 가로 열고 X, C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양수니까 마이너스 X L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V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Y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Y는 어떻게 되나요? Y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에
더하기 J의 X C분의 1 마이너스 X L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 평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복소수의 허수축과 실수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허수축이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요거는 실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세 가지네요.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XC가 XC분의 1이 XL보다 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XC분의 1과 XL분의 1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허수 부분은 제로가 되겠죠. R분의 1만 남겠네요. 그죠? 자,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정하겠습니다.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R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R분의 1은 수평축과 나란하게 벡터가 그려지겠죠. R분의 1은, 자, R분의 1은, 자, 이런 크기를 갖겠습니다. 이게 R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XC분의 1은 양의 값을 가지죠. 양의 값을 가지니까, 자, 수직축으로 이런 벡터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X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L분의 1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XC분의 1보다 작은 이런 벡터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XL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그러면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 두 벡터의 크기를 서로 그죠? 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벡터를 뺀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합치면 자,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Y라는 벡터, 이 벡터가 되겠죠. 예, 이 벡터가 될 겁니다. 즉, 이 벡터가 되고, 이 Y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을 루트한 것이 이 Y의 크기가 되겠죠. 예, Y의 크기. 그죠? 예. Y의 크기가 되고, 이것은, Y의 벡터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루는 이 각도가 어드미턴스에 의한, 또 임피던스에 의한 위상차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위상차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위상차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위상차를, 자, 먼저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간단하죠? 자, 만약에 이것을 그냥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을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통분을 해가지고. 자, 했을 때, 그러면,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위상차
세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는 뭐 아크 탄젠트로 한다면 아크 탄젠트에 그리고 5분의 뭐? 예. R분의 1분의 X분의 1이 되겠죠. X분의 1분. 그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아크 탄젠트에 가르고 X분의 R이 될 겁니다. 자, 단 이때 X분의 1은 뭐였죠? 단 X분의 1은 XC 마이너스 XL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1에 X분의 1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X분의 코사인 세타 반대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코사인 세타는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분의 R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좀 복잡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드미턴스가 R과 그 다음에 허수부의 LC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전류 I도 동일한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전류 I도 동일하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 I를 한다면 역시 전류도 한번 벡터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허수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수축이라면 자, 먼저 전압은 위상이 일단 동이상이 되겠죠. 그죠? 예, 전압은 일단 위상이 동이상이 될 겁니다. 예. 자, 전압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기준을 전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V고 전류 I는 IR은 전압과 동일한 위상차가 있겠죠. 위상차 없이 이거는 I의 R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죠? 위상차가 없으니까 IR은 실수부 값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I는 아까 식을 좀 적고 하겠습니다. 자, I는 I의 R 플러스 J의 자, 거기서 좀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허수를 지금 적용 안 했는데 허수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J의 어떻게 되죠? I C 마이너스 IL 이렇게 되겠죠. 다시 풀면 IR 플러스 J의 IC 마이너스 J의 IL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 I라는 것은 결국은 XL분의 1이 V가 되고 요것은 XC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XC분의 1과 X분의 1 요 V와 부호가 있었죠. 그죠? 요 부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IL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죠. IL은 마이너스 부호로 마이너스 IL의 허수부 부호를 가질 거고요. 자, 플러스 값으로 I의 C의 경우에는 일단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그죠? 예, 뭐가 크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IC가 IL보다 크다고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벡터, 저 IC라는 벡터, 즉, 여기서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예. IC-IL의 벡터는 요렇게 되겠죠. 예. 요 밑에 IL에서, 요걸 뺀 벡터가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요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이 벡터는 이런 벡터가 나타날 거고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색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벡터는 이런 벡터가 될 거고요. 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노란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벡터가 될 거고, 이것은 i라고 되겠죠. 자, 이 i는 앞서 우리가 구해준 것처럼 예, 이 i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따라서 자, 이 i 벡터가 되고 여기 i의 크기,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i의 크기는 자,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이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ir의 제곱 더하기 ic 마이너스 il 제곱의 루트를 하시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i의 크기가 나오겠죠. 이 i의 크기가 구해질 겁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세타, 위상차,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위상차, 이 세타, 이 세타는 아까 탄젠트로 구할 수 있겠죠. 아까 탄젠트로 뭐분의 뭐 i r분의 i 뭐죠? c 마이너스 i 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코사인 세타는 루트 i r의 제곱 더하기 뭐 하나씩 할까요? 코사인 세타는 i의 크기분의 i r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그죠? 탄젠트는 요렇게 탄젠트가 되고 그죠? 자, 그래서 i가 뭡니까? 위에서 구한 것처럼 루트 i의 r 제곱 더하기 ic 마이너스 il 제곱의 루트를 한 것을 ir을 나누면 코사인 세타 값이 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여기 보시면 지금 양의 값을 가지고 세타도 양의 값을 가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용량성 회로라고 합니다. 즉 용량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용량성 회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용량성 회로라고 교재에서 보시면 자,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 교재 지금 몇 페이지냐면 교재로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1보다 크다. 자, 이 오메가 C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요거는 XC분의 1을 하면 오메가가 나오죠. 오메가 C가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쓰야 되죠? 오메가 C분의 1이 XC잖아요. 그죠? 이걸 계산하면 오메가 C가 나옵니다. 즉, XC분의 1이 오메가 L분의 1보다 작다. 이것은 1번의 경우에는 1번은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작다는 경우고 2번은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XC분의 XL분의 1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 거는 2번의 경우가 되겠죠.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고 이때는 용량성 회로가 되고 용량성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세타만큼 앞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C분의 1이 작은 경우는 유도성 회로가 돼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세타만큼 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 되고 이때 임피던스 Z가 최대가 되어 전류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공진회로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풀었던 것은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고 가정하니까 위상차가 위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어드미턴스도 위쪽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에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작다고 하면 아마 밑으로 나타나는 그런 벡터가, 어드미턴스 벡터와 전류 벡터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상차가 마이너스 위상차를 가지고 이때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을, 유도성 성향을 갖는 뭡니까, 회로가 돼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xc분의 1이 xl분의 1보다 크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용량성, 그죠? 회로가 된댔죠. 회로가 되고 전류가 위상이 전압에 앞선다, 그죠? 예. 그리고 xc분의 1이 작을 경우는 유도성 회로가 되고 전류와 위상이 전압의 위상에 뒤진다. 그리고 이 둘이 같을 때는 공진이 되고, 공진이 되면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I는 Z분의 V니까 I는 거꾸로 최소가 되겠죠. 이런 상태를 공진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진회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예제 교재에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예제 3-11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12.5ohm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26.5mH이고 용량성 리액턴스 C 값이네요. 그죠? 106.2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로 연결하고 200V 60Hz의 교류전압을 인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자, 먼저 회로를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원을 교류전압을 인가했죠. 그죠? 인가했습니다. 자, 일단 저항은 값으로 나와 있어요. 12.5ohm입니다. 그죠? 5ohm이고, 자, L은 여기서 26.5mH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아니고 커패시턴스죠. C 값은 106.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L 값이 그렇다는 얘기고, 요거는 C 값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R 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L에서는 XL을 구해야 하고요. C에서는 XC를 구해야 우리가 임피던스든 어드미턴스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XL과 XC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XL은 어떻게 구합니까? XL은 일단은 크기만 보면 J를 빼고 오메가 L이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F고 곱하기 L을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60Hz라고 했고, L의 크기는 26.5mH니까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의 값은 10ohm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 10ohm이 나온 것 같고요.
자, XC는 어떻게 됩니까?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자, 오메가 C분의 1인데 2파이 FC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자, 다시 2 곱하기 3.14 곱하기 60Hz 곱하기 C의 값이 얼마였냐면 106.2 곱하기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해야 되겠죠. 분의 1. 자, 이것을 계산하면 약 25ohm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R도 구했고 C도 구했기 때문에 XC와 XL을 구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회로에서는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드미턴스 Y는 어떻게 합니까? R분의 1 플러스 자, RLC 병렬이죠. J에 가로 열고 조금 전에 했었죠. X 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이 얼마냐 하면 12.5였죠. 예, 12.5 플러스 J에 X C분의 1은 얼마입니까? 25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XL이 10이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계산하면 한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5는 계산하면 얼마냐? 1 나누기 12.5 하면 약 0.08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 J에 자, 1 나누기 25 빼기 1 나누기 10을 하면 약 0.06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값이 근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06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0.06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XC분의 1과 XL분의 1이 있는데 XL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유도성 회로가 되죠. 맞습니까? 유도성 회로가 되고 일단 그러면 이걸 다시 써야 되겠죠. 결국 0.08 마이너스 J에 0.0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도성 회로가 맞는지 우리가 벡터도를 복소수 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입니다. 자, 먼저 R분의 1이 얼마죠? R분의 1이 요거잖아요. 그죠? 0.08 해볼까요? 네. 0. 자, 여기까지가 0.0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5분의 1 그죠? 요게 뭡니까? X C분의 1이고 10분의 1이 XL분의 1이죠. 네. 그래서 25분의 1 네, 여기가 네, 이게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X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XL분의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로 네, 이게 XL분의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차이를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0.06이잖아요. 그죠? 그 값이 얼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는 요만큼의 크기를 가진다고 우리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0.06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 둘의 벡터를 합치면 전체 합성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위상차를 갖는 이게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y의 크기는
결국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루트, 예, 이 공식 있었죠, 위에. 예, 기억납니까?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 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을 루트 하시면 됩니다. x 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은 이미 우리가 구했죠. 0.06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면 0.08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여기 옆으로 구하겠습니다. 루트 0.08 제곱 더하기 0.06 제곱을 하면 y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약 0.01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루트에 08 제곱 더하기 0.06의 제곱하면 0.1 정도 나오네요. 0.1 단위는 모가 되겠죠? 모.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에서 전체 y는 y가 구해졌습니다. y가 0.1 모로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i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 전류 i는 따라서 전류 i는 v 곱하기 y 또는 z분의 v 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값이 만약에 0.1이 나왔다면 z는 y분의 1을 해서 0.1분의 1 하면 10ohm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고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10 곱하기 10분의 뭡니까? 200입니까? 200 해가지고 답은 2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A. 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00 곱하기 y가 0.1이므로 이것도 2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회로는 결국 유도성 회로라는 게 밝혀졌죠. 예, x 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예? 즉 xl분의 1이 더 커서 xc분의 1보다 유도성 회로가 되고 위상차도 위상차는 구했네요. 위상차를 구해보면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 탄젠트 그죠? 뭐분의 뭐? 탄젠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탄젠트 뭐분의 뭐? 예. r분의 1분의 이 전체를 x분의 1이다 한다면 그죠? 예, 이게 x분의 1 돼가지고 아크 탄젠트 0.08분의 마이너스 0.06이 될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0.06 나누기 0.08 하면 약 마이너스 36.87 마이너스 36.87도가 될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역률은 뭐분의 뭐죠? 예. 코사인 세타는 전체 y분의 r분의 1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산하면 y가 0.1이고 r분의 1은 0.08이니까 약 0.8이 나오겠네요. 그죠? 80% 0.8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그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14주차 수업 때 이제 RLC 직렬, 병렬, 공진회로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RLC 직렬회로, RLC 병렬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진회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